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대단히 그 한국 정치사에서 하나의 막 이포크라 그럴까, 우리 서 박사님 어떤 용어가 맞습니까? 그런 변곡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 생겼다 생각이 됩니다. 그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던 분이 그분의 그 캐리어를 보게 되면 불과 한 1년 전에는 검사장이었어요. 그러다 일약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일약 1년 만에 대통령 후보급에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현 대통령보다 더 급속한 성장을 한 그런 그 길이나적인 이 기록을 한국 정치사에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2023년이 저무는 이 시간에 우리 자유애국TV 애국자 우리 김용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태극 FM 특별 대담으로 주제는 한동훈의 등장과 4.10 총선 전망이라, 이런 주제로 여러 우리 지도자님들, 자유우파의 각 단체 대표님들하고 간단히 우리가 몇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애국 동포님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질타도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그 연설을 인터뷰를 했죠. 국힘당에서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매우 이때까지 볼 수 없는,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발언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입니다. 먼저 한동훈 씨는 73년생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꼭 지금 금년에 50세인데 뭐 만자 붙일 필요도 없이 한국의 역대 야당 지도자로서, 물론 과거에 뭐 김영삼 씨 같은 분은 40대에 대선 후보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로부터 뭐 한 거의 반세기 가까이 이러한 그 50대 지도자가 대선을 앞두고 이런 그 정당 대표가 되는 일은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한동훈의 등장이 이러한 이 한동훈 씨를 여러 가지로 과거의 그 우리 정당사의 지도자들에 비할 때 아주 그 정상적인 교육 과정, 그런 말은 뭐라고 그러나 아주 소위 스펙을 잘 갖춘 이런 지도자로서는 처음이다 보여져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등장한 지도자입니다만은, 그러나 한동훈 이 법무장관 출신 또 이 50대 지도자는 그 스펙이 상당히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맞는, 그야말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맞는 그런 정도의 스펙을 가진 지도자가 모처럼 등장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정치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잠시 우리 지도자님들이 간략하게 느끼는 소감을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 박사님. 예. 방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비장한 출사표를 던지는 이 기자회견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역대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 대야 이 투쟁 발언 중에서는 엄청난 센 걸 봅니다. 내일 아침 신문과 방송 제목부터 어떻게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야당을 386, 486, 586, 686이 이끄는 운동권 세력, 그 다음에 개딸 전체주의 세력으로 맹비난을 했습니다. 가끔 TV
그 토론에서 패널들이 이 국민의힘과 가까운 그런 패널들이 그런 이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에서 직접 이재명의 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이런 이 운동권 세력과 결별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운동권 세력, 그다음에 개딸 이 힘들게 세력 엄청난 이런 걸 했고 그와 아울러서 이 국민의힘은 이 불체포 특권을 찬성하는 사람은 절대 공천 안 주고 설사 찬성 반대해서 당선되더라도 나중 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강하게 출당하겠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국민의힘은 이 정책을 그냥 국민의 삶과 이 정권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정책은 이건 하나의 실천이지만 야당이 하는 건 아무런 보장도 되지 않는 허구나 약속에 불과하다. 이 엄청난 걸 하면서 아마 대야 투쟁을 엄청나게 한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내년 4.10 총선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신 발언 매우 충격적인 그야말로 초강경 대야 같은 선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 박사님 또 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병기 대표님께서는 이 소감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동훈이라는 이런 정치인의 등장이죠. 네. 사실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국민이 바라던 정말 소망, 국민을 위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뜨거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지켜서 나가야 된다는 뜨거운 정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고 자기의 앞으로의 영달만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국회의원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사실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냥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가고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옷을 벗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방탄만 주장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는 앞으로 국회의원도 되지 않겠다. 또 비례도 안 되겠다. 자기는 소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국민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앞으로 내년 4월 10일 총선에 큰 효과가 있을 거고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길도 의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오랜만에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러한 체증이 내려가는 얘기를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당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에 이중된지 민주당하고 야합한 당인지 정말로 그 정체성부터가 저희들이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당이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세대가 바로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그 애국 활동을 했던 50대, 60대, 70대들이 당선을 시키는데 기여를 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어떤 자세를 보였느냐? 광화문 태극기 세력은 극우 세력이다. 정말로 도저히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우리는 사실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치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불체포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람은 공천도 안 하겠다. 공천 받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즉각 출당시키겠다. 정말로 멋있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던 그 정치인이 나타났다. 그런 감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 바로 그것은 현재를 망치고 있고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 당이 누구냐? 세력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망치는 세력입니다. 거기에 민노총을 비롯한 종북 좌파 세력이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우파 국민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는데 전국을 찌르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 선거에도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됐고 희망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버리고 오직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출사표는 정말로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인물이 우리 정계에 등장하고 그것이 우리 이 당면한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연히 결국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국 그것은 이제 그의 비전 선포도 되지만은 비전을 선포한 만큼 당면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을 말은 했지만 어떻게 구현할 것이니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김피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당면한 과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김필도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 서 박사님 말씀이나 우리 또 송강기 대표님 말씀도 보면은 그 한동훈 씨가 제시한 그 청사진 대단히 신선하다 그런 말씀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필도 의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나셔서 당을 쇄신하겠다고 하면서 한 40여일 동안 이러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국민이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인요한 쇄신 위원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그 수준에 맞는 그러한 그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회에 가서는 하는 그러한 모든 정책 수립이냐 또 행위를 볼 때, 정치 활동을 볼 때 국민의 평균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저질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그 좌파 어느 나라나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영국에도 보면 노동당과 보수당이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불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좌파라고 하면은 그것은 종북이요, 그다음에 친중 그런 반역 정당이라는 그런 색깔이 너무 진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런 운동권 인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야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들도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는 바로는 그것은 우파 정당으로서 이 헌법 질서를 지키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해 주기를 바래왔는데 그동안 이 국민의힘 당은 출발할 때부터 이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기 전부터 이 좌파 정당인 이 민주당과 야합해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러한 죄가가 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탄핵 반대 운동으로부터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그런 반역적인 그러한 정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광화문 세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그 제야 세력들 이렇게 했는데 이 국민의힘 당은 전혀 그런 세력과 같이 동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세력을 비난해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큰 희망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한 희망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4.15 부정선거입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선거를 대비해서 이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이제 국민의힘 당을 쇄신하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정당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봤자 그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이 된다거나 또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그 국민들의 염원과 그 귀중한 한 표를 다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 모든 오늘 이 발표한 이러한 중요한 이런 희망적인 이러한 것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출발하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적인 이 문제가 무엇인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한 비대위원장인데
그거를 이룩하기 위한 그러한 그 현재의 우리나라의 선거의 실정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우파 정당이 탄생할 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국힘당이 처해 있는 오늘까지의 그 어떤 걸어온 길, 영어가 대충 저는 스탠스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세력과 단절하고 마치 자기들은 무슨 이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중도 좌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우파 세력이냐. 그러면서도 용공 좌익을 절천지 원수처럼 규탄하는 태극기 세력은 무슨 그룹이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러한 당 속에 한동훈이라는 이 인물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이상적인 청사진을 얘기했는데 과연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물이 이미 상당히 흐려져 있는 속에서 이 새로운 그런 어떤 뭐랄까 청량제가 하나 떨어졌다고 그래서 과연 이 흙탕물을 말끔히 할 수 있는 게 되겠는가? 이상과 현실의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여재배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그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좌절하는 정치인도 많이 바라보시잖아요. 지난 60년대 70년대 우리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상은 찾아냈지만은 또 그것이 이상처럼 되지 않고 좌절하는 정치인도 많이 있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새로운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들은 날리고 했지만은 과연 이것이 오늘 현실 속에서 과연 이것이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자연히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저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장 과정과 지금까지 온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오늘 그 양반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과연 말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제 전력을 보면은 사법고시 첫 근무지가 어디냐면은 공군 전투 비행단의 법무관으로 갔어요. 중위 달고 24살인가에 법무관으로 가서 그 전투 비행단의 부정행위를 발각을 하고 중령한 사람을 과감히 군법에 회부시키고 전역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중위가 명색이 중령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위가 중령을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사단장이야 어떤 장군들의 압력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엄청난 그걸 오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또 어딥니까 경제관계의 중수부에 근무를 할 때 대기업 총수들을 아시다시피 SK, 현대, 삼성 총수를 다 구속시켰어요. 그 구속을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딱 심지어는 검찰총장이 불러가지고 너 자신 있느냐? 엄청난 너한테 압력이 들어올 텐데 내가 해낼 수 있겠느냐? 제가 해내겠습니다. 해서 검찰총장도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세 사람을 다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한 전력이 있는 한동훈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냥 말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것을 그냥 말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정치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후자로 생각해서 한동훈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또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득권을 다 버리겠다. 아니 자기가 거기 지금 나와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자리를 하나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 비상 하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좋은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국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저는 신선함을 받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뭘 논의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지금 저 무례한 집단, 저 민주주의 간판을 내걸고 포악한 집단, 참 말로 할 수 없는 저 민주당의 그 포악한 집단들하고 대직에 싸우려면은 엄청난 그러한 이 각오와 그런 것을 가지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뭡니까? 다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면서 낮에는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저녁에는 둘이서 짝꿍해서 모든 나쁜 짓은 다 하니까 그러한 약점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한마디는 못하는 거예요. 너 새끼 떠들면 나도 너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가 나쁜 짓 하고 무슨 약점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부정선거 아무리 떠들어도 당선된 당선된 경상도 출마자들은 당선됐으니까 내가 괜히 떠들어봐야 나 불이익 당할 거니까 떠들 필요가 없다. 그럼 보신주의로 빠져버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번에도 우리 그 대통령 선거에 참 그 마지막 날까지 목에 쉬면서 그렇게 매의 눈으로 부정선거를 지키고 했던 그런 그거를 우리 4월 10일 날 돌아오는 4월 10일 날까지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앞으로 대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한동훈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도 없고 단지 4월 10일 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그 길을 막아줬을 때 우리의 길은 영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 이 자유민주세력 제야 우리 지도자님들 하나같이 그 한동훈의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약속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 박사님께서는 언론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현실을 봐오셨는데 항상 그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뭘 느꼈냐 그러면 이분이 비례대표도 안 하겠다, 지역구도 안 하겠다 그랬는데요. 그게 상당히 멋있고 새로운 얘기로 들리지만 그거는 그 자체 모순이 있는 발언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치의 비례위원장으로 자기가 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을 대리한 폴리티션, 스테이츠맨, 이 경영가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가가 되면은 국회의원에 들어가든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지 뭘 돼야 돼요. 네. 저는 그건 한 사람의 야인으로 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가 모순입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안 하고 나는 또 지역구도 안 나가겠다. 국회의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국회의원을 승리로 이끌기만 하지 과실을 안 먹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건 정치를 모르는 얘기다. 그렇게 봐요. 한동훈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 현실을 모른다. 난 그거는 당장 깨지려고 봐요. 지금 아마 국힘당에서는 당장 내일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예 안 됩니다. 비례대표라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당장 튀어나올 것으로 저는 그동안의 정치 현실을 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분이 현실과 이상의 그 조화 이것이 저분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내에 있는 구세력의 문제. 아까 우리 김필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광화문 태극기 세력, 애국 세력을 극우 세력이라고 한 그 세력들.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를 윤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소위 이른바 뭐 윤핵관인가 뭔가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이죠. 전부 다 그게 박근혜 탄핵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저기서는 박근혜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고 이거는 뒤집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 한동훈 씨의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현재 그 유력한 사람들은 전부 박근혜 탄핵 세력이 주류 세력이에요. 이거 당장 이거 어떡할 거냐? 다 쓸어낼 거예요?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 또 당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정선거를 어떻게 접견하느냐가 문제가 그러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168석 내지 야당 연합 180석 가까운 세력은 우리 그 자유민주 세력이 볼 때는 4.15 부정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부정으로 해서 한 60, 70명이 당선됐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들이 다수를 빙자해가지고 모든 것을 일당 국회로 전무후무한 우리 국회 우리 정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포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에 지금 이제 김건희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무슨 죄악이 뭐 도대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장한 문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복주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를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자유우파 세력의 4분 5열 지금 되어 있는데 국힘당은 그 중심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대개 세 가지 문제들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되려 보는데요. 우리 수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 이 지역구도 출마한 코 비례대표도 아니겠다. 이건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이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만약에 이 계양구에서 출마를 안 하더라도 비례대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뭐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곧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아마 엄청난 충격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총선 끝나고 뭐 그 총선 결과 여부에 따라서 또는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또 필요하다면 안 되면 뭐 장관 이상 국무총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차기 이 대권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동훈 장관 이야기 중에 국힘당을 좀 뭐 나약함을 지적한 대목이 있어요. 중요한 범죄, 아주 중요한 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뭐 지지도도 떨어지고 이런 나약한 이 국민의힘 이걸 분명히 오늘 지적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중년 범죄자가 다수당 대표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좀 안타까운 점은 오늘 이 기자회견 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내년 4.10 총선에 대한 그런 질문이 없어요. 물론 뭐 기자들이 기자 질문 안 하고 대처해서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걸 하려면 전제적으로 지금 4.10 총선을 하려면 당장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연동형이냐 비례대표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구 조정도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문제는 4.15 부정선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건 저도 그쪽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에
아예 4.15 부정선거를 언급하지 않으려는 말이죠. 오늘 그런 질문이 없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하나 그걸 하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안 한다 할지 또는 한다 할지 안 한다거나 한다 해도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있을 겁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태극기 세력을 이 구구라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가 구구라 하면 말이죠. 옛 히틀러의 나치입니다. 나치스. 그 다음에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파쇼 정권.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이게 대표적인 구구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구구라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수반합니다. 그러면은 태극기 우리가 뭐 흔히 속말로 태극기 부대, 태극기 세력 그러는데 그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합니까? 그분들이 폭력을 행사합니까? 가장 순진한 발표에 서는 건데 이건 국민의힘이 모르겠습니다. 구구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기지사였던 김문수 지사를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구구라고 매도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당장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요지가 뭐냐 하면은 구구라는 건 국자든 구구든 비슷한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구구 세력이다. 근데 어떻게 내가 자유민주주의 추사하고 내가 폭력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구구를 하느냐? 졌어요. 인터넷 매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인식에도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이 국민의힘이 나약해서 뭐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한동훈 회장이 했는데 저는 하나 이 기회에 유권자인 국민한테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이고 그 다음에 야권 세력들이 합치면 180석인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100석 남짓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뒷받침되는 게 법안 아닙니까? 제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이 한 2,000여 개가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통과.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식물정보 비선 누가 식물이라는 말을 쓰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권 심판론이 50일,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을 해서 정권이 안정되게 해서 35%는 이런 아무리 여론조사 기관이 자편행된 그런 기관이라 할지라도 50대 35가 뭡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168석, 야권 연합세력이 180석을 차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 이게 만약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이런 주장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4.10 총선은 지금 오늘 한동훈 장관의 연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실천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하여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좌파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밥맛이 안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의 등장과 4.10 총선 전망, 애국열사 우리 김용선 대표님의 태국역편 총연 특집 대담으로 오늘 한 40여 분 진행을 했습니다. 한동훈 이라는 인물이 너무 참신한 인물이다 보니까 기대가 너무 넘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자님들 오늘 우리 서옥식 자유교양재단 대표님
또 우리 송광기 나라사랑 동지회 회장님, 또 우리 김길도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대표님, 또 우리 김피터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대표님, 또 우리 여재병 자유민주유권자연합 대표님,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 반 그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취임사를 통해서 발표한 그 푸른 그런 참신한 얘기들은 대단히 국민들에게 새로운 그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당면한 현실들을 또 해결해 가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지만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고서 공명선거를 해서 공명정대한 심판을 받을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 문제가 항상 우리 자유민주 세력들이 오늘 송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사전투표, 전자개표 폐지, 전면적인 수개표 실시가 살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한동훈 대표는 또 어떻게 비상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과 현실의 문제를 남겨둔 한동훈의 등장과 사회공 총선 전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우리 특별 대담 태국 FM 전 세계를 향해서 송출되고 있는 태국 FM 2023년 송년 특집 대담 자유민주세력 대표들의 주옥 같은 말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